딕셔너리의 연산과 메서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딕셔너리는 저희들이 키를 사용해서 밸류를 얻을 수 있다고 했고요. 뮤터블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가나 갱신이 가능하고 삭제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런 동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면 먼저 딕셔너리 객체 애플이 키고 딸기가 밸류고요. 워터멜론이 키고 수박이 밸류인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딕셔너리에서 애플에 대한 값을 찾아서 출력한다 라고 한다면 my 딕셔너리에 키인 애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뭐 A라고 저장하고 프린트 A 하게 되면 애플의 밸류에 해당하는 딸기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에 대한 값을 사과로 변경해라 라고 한다면 동일하게 이렇게 애플을 키로 갖는 것을 써주시고 어사이먼트 하는 기호를 넣어주신 다음에 사과라고 적어주시게 되면 애플을 키로 하는 것에 대한 밸류를 사과로 고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딕셔너리를 출력해 보면 애플이 사과로 되어 있고요. 워터멜론이 수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키위라는 것을 하나 추가해 볼 텐데요. 추가를 할 때는 갱신하고 똑같아요. 다만 존재하지 않는 키를 적어줬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됩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키는 갱신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는 키는 새롭게 추가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모양의 연산이지만 결과는 다르죠. 하나는 갱신이고 하나는 추가죠. 자, 그리고 이제 삭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을 키로 하는 아이템을 삭제하고 싶으면 del 쓴 다음에 my 딕셔너리에 애플 이라고 넣어주시고 딕셔너리 출력을 하면 애플을 키로 하는 아이템이 삭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딕셔너리 연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해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존재하면은 갱신, 존재하지 않으면은 추가, 그리고 키를 이용해서 가져온다. 요거 세 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딕셔너리의 메서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 내부에 들어있는 아이템의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것이 세 개가 있는데요. 키의 목록을 가져오는 것, 밸류의 목록을 가져오는 것, 아이템 목록을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다. 딕셔너리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name하고 age가 키, term하고 10이라는 것이 밸류가 되죠. 이때 이 딕셔너리에 키 목록을 가져오려면 키에다가 s자를 붙여주고 함수 호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 키 타입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리스트로 바꿔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리스트가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my dict 한 다음에 values s 붙여주시면 되고요. 이 values 같은 경우도 딕셔너리 values 타입이에요. 그래서 리스트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리스트로 형변환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이템의 목록을 가져오고 싶을 때는 my dict에 items s 붙이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딕셔너리 아이템스 타입이기 때문에 리스트로 바꿔주시게 되면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키하고 밸류를 한 쌍으로 하는 튜플이죠. 그래서 이 아이템스는 아이템을 키하고 밸류의 튜플로
반환한다는 것. 그래서 그런 튜플들이 아이템의 개수만큼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마이 딕셔너리에 보면은 지금 name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그래서 name을 가져와라 라고 하게 된다면은 term이라고 해서 가져올 텐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가 name이 아니고 height를 알아와라 그러면 height라는 키는 없어요 해서 키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개의 메서드를 더 학습을 할 텐데요. 딕셔너리의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이 get은 내가 키를 주고 밸류를 가져오는 것인데, 만약에 키가 없는 경우는 디폴트 값인 none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제가 디폴트 값으로 none이 아니라 다른 것을 지정할 수도 있는데, 다른 것을 지정하게 되면 해당하는 객체가 반환되게 되죠. mydic 이라는 것에서 .get 하고요. 여기다가 height라고 넣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height가 없는 경우는 -2를 반환하세요 라고 하고, 그 반환받은 값을 x라고 이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서는 만약에 x의 값이 -1이면 height라는 키가 없다는 것을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키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get을 써서 특정한 밸류를 가져오게 되면 없는 경우에 내가 처리하는 방법을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요거 하나 좀 볼까요? 문자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ABC라고 써도 되고, 이렇게 쌍따옴표로 ABC 써도 됩니다. 두 개 다 동일하게 내부적으로 인지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외따옴표나 쌍따옴표를 그대로 표시하고 싶은 경우 있죠. 그럴 때는 교차해서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외따옴표를 내가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쌍따옴표 속에 A, 그 다음에 외따옴표 BC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만약에 쌍따옴표를 내부에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외따옴표하고 A, 쌍따옴표 BC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외따옴표와 쌍따옴표가 그대로 보이시죠? 제가 프린트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게 되면 여기 ABC 문자열이고, 여기 외따옴표하고 쌍따옴표가 문자열의 시작과 끝이 아니라 그냥 포함된 문자로 인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쌍따옴표나 외따옴표 같은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겹쳐서 쓰시게 될 때가 있는데, 바로 이 경우예요. 보면 height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쌍따옴표로 묶어준 경우죠. 자, 이럴 때는 이렇게 외따옴표로 바깥쪽에 묶어주시면, 바깥쪽에 있는 외따옴표는 문자열이라는 의미고, 안쪽에 있는 쌍따옴표는 그냥 문자로 인지되는 것이고, 묶음기호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딕셔너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기 컨테이너의 형변환을 조금 더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테이너의 형변환은 사실 위에서 다 저희들이 했던 거예요. 자, 보면 문자열을 리스트로 변환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리스트 생성자를 쓰고 이렇게 문자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print b 하게 되면은 b는 리스트죠. 그리고 리스트를 튜플로 변환해라. 그러면 b는 튜플이라고 하고 리스트를 넣어주시게 되면 print b 했을 때 튜플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저희들 위해서 했던 거예요. 셋에서 나왔던 거죠. 중복을 제거해라. 그러면 이렇게 set a 하시면 되고,
거기다가 리스트로 바꿔라 이렇게 해줄 수가 있죠. 이것을 B라고 하고 출력을 하게 되면 리스트가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복이 제거된 리스트죠. 자, 그래서 딕셔너리에 대해서 연산과 또 여러 가지 메서드 그리고 컨테이너의 형변환까지 살펴봤는데요. 자주 사용되는 기능이니까 반드시 숙지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